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어떤 시스템의 기준 전압을 만들어내는 서킷 중에 하나인 밴드갭 레퍼런스 볼테이지의 기본적인 동작을 이해하고 그 컨셉을 통해서 스파이스로 간단하게 설계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R은 데이터 컨버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공부하는 파워 매니먼트 비미가이시의 빌딩 블락인 LDO 혹은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기준 입력 전압으로 사용을 합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 중에서 입력과 출력의 차이, 드롭아웃이라고 하죠. 드롭아웃을 적은 거를 LDO라고 합니다. 로 드롭아웃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얘는 선형적으로 입력 전압을 부하가 요구하는 전압으로 컨버전 해줍니다. 자, 그럼 부하의 전압은 로드 전압이나 입력 전압이나 노드 커런트가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돼요. 그런 거를 레귤레이션 한다 이렇게 합니다. 변동에 대해서 출력은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센싱을 해서 큰 정 R1, R2로 센싱을 합니다. 센싱해서 스케일 다운하는 거죠. R1, R2로 스케일 다운해서 그것과 BGR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정교한 레퍼런스 전압과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대한 리스폰스를 합니다. 그런 리스폰스라는 걸 에라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러고요. 그 에라 앰플리파이어가 파워 트랜스트의 게이트인가 돼서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웃풋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입력 전압이나 부하 전류가 변동하더라도. 자, 이렇게 하면 이 루프가 굉장히 컨트롤 비트 좋다, 제어 능력이 좋다고 표현하면 루프 게인이 클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오페 암프에서 배운 것처럼 요 LRMP의 두 단자 간의 전압 차이는 제로가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버추얼 숏,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표현합니다. 숏은 아닌데 가상적인 숏이죠. 즉 차이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프 게인이 굉장히 클 때는 요 레퍼런스 BGR에서는 레퍼런스 전압이 스케일 다운된 아웃풋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출력은 BGR 레퍼런스 전압에다가 이 저항 레이쇼예요. 두 저항을 같은 타입의 유닛 저항으로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혹은 15% 변하더라도 또 온도에 따라 변하더라도 이 상대 B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가 얼마나 정확한가는 매칭 특성인데 매칭이 저항은 상당히 좋아요. 레이아웃을 같은 아일랜드의 같은 타입으로 유닛 저항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매칭 특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GR의 출력은 LDO의 입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얘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인데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파워 트랜스퍼 하이 사이드 스위치, 로우 사이드 스위치하고 여기가 하이 사이드가 온되면 여기가 VG, 로우 사이드 온되면 대략 제로인데 2레벨인데 거기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제거하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요.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여기는 DC 값이 거의 DC 값이 나옵니다. 물론 니플이 있어요. 아무리 얘가 컷오프 프리퀀시가 작더라도 니플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센싱합니다. 센싱에서 아웃풋 레귤레이션 센싱에서 걔를 BGR하고 에서 나오는 출력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럼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되냐면 아웃풋이 타켓보다 높으면 하이 사이드가 턴온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거, 시간을 줄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전압이 타켓보다 낮으면 하이 사이드 턴온 되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웃풋 센싱에서 뭘 컨트롤하면 이 트랜지스터의 턴온 되는 시간 한 사이클 중에 턴온 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 그걸 듀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 다운하고 레퍼런스 비교해서 요 LRM프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나타낼 거고 그다음에 이 루프가 한 바퀴 돌 때 인페이스로 하면 시스템 발진하기 때문에 그걸 인페이스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컴펜세이션을 시켜줍니다. 컨트롤 신호하고 우리 임의로 만드는 소투서 비교해서 여기서 듀티 사이클을 만드는 컴퍼레이터로 해서 듀티 사이클을 만들어내요. 이런 거를 PWM 모듈레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이 사이드의 턴온 드레이션을 조절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루프게인이 굉장히 크다고 가정하면 아웃풋을 센스에서 스케일 다운한 이 값과
그 다음에 레퍼런스 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피드백에서 오는 스케일 다운된 값이 레퍼런스 값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아웃풋은 LG와 마찬가지로 BGR의 출력, 그 다음에 저항 레이시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BGR 출력이 굉장히 정교하다. 온도에 대해서, 프로세스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플라이 볼테이지 변화에 대해서 정교하다. 안 변한다 그러면 출력도 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GR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BGR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BGR의 원리는 네가티브 슬롭을 갖는 다이오드 전압, PN 다이오드예요. 이게 PN 다이오드가 그 CMOS 공정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질 수도 있고, 그죠? 페라스틱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상당히 많습니다. 페라스틱 PN 다이오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돈을 들여서 정교하게 바이폴라 트랜스를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이스 에미터나 PN 다이오드는 혹은 PNP일 때는 에미터 베이스 전압 이것들이 네가티브 템퍼레처 코에피션스 같습니다. 즉 다시면 온도가 올라오면서 전압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티브 있으면 포지티브를 만들죠. 이렇게 네가티브가 있으면 포지티브를 만들게 되는데 그 포지티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류 밀도가 다른 두 개의 PN 다이오드를 빼면 전압을 빼면 그게 포지티브 슬롭을 갖습니다. 거기다 증폭을 내 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일정한 아웃풋 전압이 나와요. 그게 BGR입니다. 즉 베이스 에미터 네가티브 슬로우 가지고 있는 거 포지티브 슬로우 가진 거를 증폭을 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지티브 슬로우를 가진 거가 PTAT라 proportional to absolute temperature, 온도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증폭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네가티브 슬로우를 가진 거는 PTAT 슬로우, 그 포지티브 슬로우를 가진 거에 상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이죠. 그래서 CTAT complementary to absolute temperature의 상보관계 네가티브를 갖습니다. CTAT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선정하나? 자, 이게 온도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이렇게 플랫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하지 않아요. 이쪽 어느 구간을 중심으로 밑에 쪽은 두 개 더한 거에서 포지티브 슬롭을 가진 놈이 영향을 줘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 어느 경계치에서는 반대가 돼요. 네가티브 슬롭 가진 놈이 영향을 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중간 어딘가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나오겠죠? 그 점을 구해서 알파를 구하게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구할까요? BGR을 시간에 온도에 따라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이렇게 얘를 구하면 그다음에 두 개의 그 전류밀도 서로 다른 PN 다이오드의 온도 계수를 구하면 이게 포지티브고 네가티브니까 그걸 제로 놓으면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해보게 되는데 네가티브 템퍼리처 코에피션스를 갖는 전화번호는 아까 같이 PN 다이오드거든요. 요거 PN 다이오드가 CMOS 공정을 만들 때 얻어지는 페라스틱 벌티컬 PNP가 됐던 MPN이 됐던 또 돈을 들여서 좀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베이스 커런트 대 컬렉트 커런트 게인이 커런트 게인인데 그걸 좀 높게 만드는 거. 그렇죠? 이렇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만들면 이제 제조원가가 올라가요. 자, 어찌됐든 어느 걸 만들든 상관없이 PN 정신이 얻어지면 그 PN 정신에 PMOS를 기준으로, PMP를 기준으로 하면 에미터 베이스 전원이 높은 걸 앞에 씁니다. 그래서 에미터 베이스 전압은 대략적으로 서멀 볼테이지, 이건 KT 오브 Q의 서멀 볼테이지입니다. K는 상수, Q도 상수, T는 온도니까 서멀 볼테이지예요. 여러분이 전자로 때 상온에서 26mV입니다. 배운 게 이 서멀 볼테이지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리고 LN 자연 노고에다가 컬렉트 커런트 디바이드 바이 IS인데 이건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입니다. 이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도 온도 특성을 가져요. 그 온도 특성이 대략적으로 보면 디피지비티 온도 특성을 갖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확산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인트리지 고유 농도, 인트리지 우리 물리전자 할 때 인트리지는 홀과 그다음에 일렉트론의 농도의 프라다겠죠. 예, 그것도 온도 특성이 다릅니다. 온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온도는 홀과 일렉트론 쌍 제너레이션이 많아져서 이게 높아집니다. 어쨌든 이 온도 특성이 플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디바이스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풀어놓은 거 보면 이 T의 4 플러스 M인데 M이 대략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 온도예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V지호인데 이거는 온도가 제로일 때, 절대 온도 제로일 때에 실리콘의 밴드갭 밴드갭 그 볼테이지예요. 그래서 밴드갭 에너지를 차지로 나눠주면 밴드갭 볼테이지가 됩니다. 1.1 혹은 1.2 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볼테이지입니다. 자, 얘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에미터 볼테이지 표현해 보면 절대 온도 제로일 때의 밴드갭 볼테이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얘는 온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네가티브 너니니어 특성을 가져요. 너니니어 특성을 갖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위쪽으로 생기는 커버처가 생깁니다. 자, 얘를 이제 열심히 풀어서 온도 계수를 대략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건 온도지요. 내가 30도면 30도, 50도면 50도에 보는 온도입니다. 얘는 뭐예요? PN 정신의 원래 설계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PN 정신이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초기 설계할 때 바이어스를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2mV 퍼 켈빈 혹은 퍼 디그리가 로 픽스되는 게 아니고 PN 다이오드의 전류를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4 플러스 M인데 M은 대략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그랬고 서머 볼테이지입니다. 요게 에너지 밴드갭이 있고요. 나누기 Q 차지가 이 에너지 밴드갭 볼테이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밴드갭 볼테이지예요. 얘는 마이너스 템퍼레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보적인 플러스 템퍼레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는 걸 구하려고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게 예를 들어 일정하게 유입하고 이 사이즈를 서로 다르게 해서 그러면 전류밀도 다르죠. 전류밀도 서로 다른 PN 정신의 전압 차이를 보면 그게 플러스 템퍼레처 값을 갖게 됩니다. 요게 각각의 그 에미터 베이스 볼테이지라고 했어요. 이 두 차이를 하면 이 두 차이 빼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빼기 하면 노고는 나누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만약에 IC와 IC도 같다 그러면 이거 캔슬 아웃 될 테고 그다음 1대 M이라고 그러면 Q2의 IS 리버스 세츄레이션 값이 Q1의 리버스 세츄레이션 값보다 N배 커질 거예요. 그럼 여기가 N입니다. 그죠? N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표현하면 이 커런트 동일하게 넣으면 대략 VT, 서머 볼테이지 타임스 LN, N이에요. 이건 상수죠? 예, 그래서 이 기울기는 포지티브 템퍼레처 컨시스를 갖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C1, IC2가 정확히 같으면 이제 IC1, IC2가 정확히 같으면 매칭이 돼도 100% 매칭이 되면 리니어입니다. 이게 그 정수인데 불행히도 우리가 설계할 때 완전히 매칭하고 레이아웃을 잘 했다 하더라도 IC1, IC2는 다르게 되고요. 그게 미스매치입니다. 미스매치가 되면 이 IC1, IC2 만드는 게 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요 LN 안쪽도 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런리니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얘는 PN 다이오드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리니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넌리니어인데 우리는 얘가 매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완전히 리니어다고 가정합니다. 이쪽은 화이트 스로버 가진 PTAT는 거의 리니어하고 이쪽 네가티브 템퍼레처 코에피션스 가지고 있는 CTAT는 넌리니어니까 두 개를 잘 더해도 어느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0이 되더라도 나머지 밑에서는 포지티브 쪽이 더 기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느 경기를 내면 네거티브 쪽이 기여를 해서 이렇게 업워드 커버처가 생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설계를 어디 하냐? 그러면 설계할 때는 이 기울기가 제로 되는 즉 상온에서 제로가 됐든 어떤 온도에 여러분이 제로가 됐든 그 제로가 되는 점 하나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제로 그러면 기울기가 빵이죠. 예, 그때 알파 값을 구하고 그거를 구해서 서로 도와하면 됩니다. 그럼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이 처음에 PDK를 받았습니다. 그럼 PDK를 받으면 PDK 모든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80나노 테크니컬 노드를 사용한다 혹은 110나노 혹은 90나노 65나노 42나노 설계를 한다고 선정을 했으면 그 속에 PDK 속에 레이아웃 인포메이션, 모델링, 그 다음에 각종 디바이스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디바이스의 PN 다이오드를 선정해서 여기는 맨 왼쪽은 아니면 PMOS를 만드는 PMOS죠. 그러면
바디는 N이고 바디하고 게이트를 묶어서 그라운드 연결시키고 요 드레인과 소스는 다 P 디피전이죠. 그러면 PN 다이오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PN 다이오드가 만들어져요. 그럼 사이즈가 여기는 1짜리고 여기는 N짜리 8배 썼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버티컬 PNP입니다. 자동적으로 CMOS 만들 때 만들어지는 파라시틱 버티컬이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PN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면 PDK 받으면 처음에 이런 디바이스를 이제 주어질 텐데 그 디바이스에 전류가 얼마 흐를 때 이게 PN 다이오드가 플랫해지냐 전류비에 대해서 플랫 값이 나오냐 거기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때 전류가 한 브랜치당 뭐 예를 들어 1.5 마이크로든 1. 뭐 얼마든 2 마이크로 저는 2 마이크로 대략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1. 몇 나오는데 2 마이크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델링을 다 제가 180도로 모델링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템퍼리처는 마이너스 30도에서 100도까지 1도씩 증가하면서 해석을 하고 예, 다이오드 모델 그다음에 버티컬 페라스틱 PNP 모델 가져왔습니다. PDK에서 그대로 주는 대로 그럼 그 VGR은 레퍼런스 볼테이지는 다이오드 전압 플러스 전류미터 서로 다른 다이오드 전압의 차이에다가 그걸 증폭 알파비 한다고 했죠? 이 알파는 요 각각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전류 템퍼처 코에피션스가 제로가 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의 템퍼처 코에피션스 구하면 되죠? 이 시뮬레이션에서 구하면 됩니다. 다이오드를 온도에 그리고 그걸 미분하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뒤에 시뮬레이션에서 설계할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델타 VD 다이오드 두 개 전압의 차이 자, 그것도 온도계수를 구하면 온도계수를 구하면 우리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KT of Q 그 다음에 LNN입니다. 이게 보면 0.791792mV per 켈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두 개가 제로가 되도록 하니까 두 레이셔로면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알파 값을 구하면 이 값이 이렇게 더해주면 얘는 이 식은 이 PMOS를 이용한 PN 정션, PMOS에 발생한 PN 정션을 이용한 BGR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티컬 PNP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1대 8이죠. 이게 1이고 여기 8입니다. 자, 걔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눌려서 각각 온도계수를 구하고 그거에 따라 알파 값을 구하게 되면 얘는 온도계수가 조금 다르니까 이쪽 알파 값이 이쪽 PMOS의 PMP 다이오드를 이용한 것과 이쪽 다이오드를 이용한 알파 값이 약간 달라요. 그죠? 약간 다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 요것도 다이오드 일반 다이오드라는 것도 상당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렇게 어버더 커버처 돼 여기 즉 30mm 룸 템퍼리처에서 델타 VL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시뮬레이션에서 보도록 하시죠. 비잘의 컨셉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PDK를 받으면 그 PDK 속에 각종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 있고 테크니컬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PDK에 주어진 PN 다이오드를 선정을 합니다. PMOS로 구성되어 있는 PN 다이오드예요. PMOS 그렇게 하기 위해서 PMOS의 바디하고 게이트는 그라운딩을 시키고 드레인과 소스 간을 만드는 이 P 채널과 바디의 N을 PN 다이오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으로 비자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PDK를 받으면 PDK의 각종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테크니컬 로드의 테크니컬 인포메이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모델링, 레이아웃 정보, 그 다음에 각종 수자들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PN 정션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두 그림은 PN 정션의 PN 정션을 PMOS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PMOS 바딘 N과 그다음에 게이트를 그라운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소스 드레인을 구성하는 P 디퓨전 영역을 다이오드의 P로 만들었고 그래서 PN 다이오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이오드 사이즈 이쪽에 다이오드 사이즈보다 왼쪽에 있는 다이오드 사이즈를 N배를 키웠습니다. 그다음 중앙에 있는 거는 PDK에서
페라스틱 버티컬 PMP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즉 사이즈 1짜리 썼고 사이즈 8짜리 썼죠. 여기는 그냥 단순한 PN 다이오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PD께서 이런 PN 다이오드를 선정한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중앙에 있는 거예요. 버티컬 PNP,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PNP입니다. 저 PN 다이오드의 전압이 어떻게 나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류를 소싱해서 0부터 쭉 수입한 다음에 이 양단의 전압이 일정한 곳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일정한 구간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를 각 PN 다이오드의 DC 전류를 선정을 해요. 그렇게 선정한 게 2 마이크로가 여기 됩니다. 1.8, 85도 되는데 그냥 2 마이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의 특성을 봐야 되죠. 처음에요. 이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 PN 다이오드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전류밀도 차이, 여기 이 마이크로 동일하게 해렸으니까 이 사이즈가 이쪽보다 적기 때문에 전류밀도 서로 다른데 그 전류밀도 다른 것의 PN 정신의 차이, 그게 서멀 볼테이지라고 했죠? 즉 온도가 포지티브 슬롭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걔를 보게 되고 걔들의 온도 특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모델링을 불러옵니다. 180나노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온도는 마이너스 30에서 100도까지 1도씩 증가하면서 해석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각종 다이오드 모델, 버티컬 PMP 간단한 모델을 PDK에서 준 대로 가져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죠. 돌려서 각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PDK를 받으면 체크를 하게 돼요.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우고 여기가 되면 맨 밑에 플랫이 온도에 따라서 다이오드 전압, 즉 사이즈 1짜리의 다이오드 전압이 되겠습니다. 위는 어떻게 되냐면 다이오드 전압이 이쪽 파란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전류밀도가 서로 다른 다이오드 전압. 여기고 여기 전류밀도 서로 다르죠? 얘는 1짜리고 얘는 8짜리입니다. 이 사이즈에 8배를 썼어요. 그 8배 구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강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죠. 그러면 이기울기를 구해서 즉 다이오드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전밀도 서로 다른 다이오드 전압의 차이 전밀도를 구하게 되죠. 예, 그 구한 거에서 알파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도록 해서 알파를 구한다고 그랬죠. 알파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이 다이오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PN 다이오드에서 온도 기울기를 결하면 미분하면 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D 오브 dt 하면 됩니다. 근데 x축이 t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이 온도계수가 나와요. 온도계수 각 기울기가 다이오드의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30 상온에서 찍어보면 상온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30도라고 상온을 30도로 가정하겠습니다. 30도 정도면 대략 값이 어떤 게 마이너스 2.0756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2.0756이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전류밀도 사이 이 온도계수를 보려면 여기 빼면 되겠죠. 여기에서 V 그다음에 VDM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이게 그 사이즈 적은 거, 사이즈 큰 거, 전류를 똑같이 했으니까 그 델타 VD죠? 그걸 미분을 했으니까 얘의 기울기를 한번 보죠. 자, 얘는 보면은 이제 이 틱톡 튀는 거는 얘가 스파이스가 수치 해석이기 때문에 수치 해석의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죠? 일정한데 얼마나 일정하냐면 179.19 마이크로볼트 퍼 켈빈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한 게 요 0.1792mV per 켈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다이오드의 온도계수, 그 다음에 그들의 전류밀도 서로 다른 다이오드 전압의 차이의 온도계수를 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DK에서 구하게 돼요. 그래서
고기울기가 되도록 알파 값을 구했습니다. 그 알파 값을 구한 게 요거예요. 자, 그럼 BGR이라는 건 뭐냐면 다이오드 전압에다가 그 알파 값 곱하고 델타 VD 값을 곱하면 돼요. 절미도 서로 다른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요 위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기울기 어디에요? 요 기울기가 30도에서 제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30도에서 기울기가 제로죠. 그리고 나서 이쪽은 다시 말하면 이쪽은 뭐냐면 뭐가 더 포션을 크냐면 두 개 더한 거죠. 두 개 더한 건데 이쪽 다이오드 쪽이 기여를 많이 한 거예요. 다이오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다이오드가 마이너스 기울기 갖고 있고 이게가 그 차이가 포지티브 기울기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두 개 더한 거에다가 이 포지티브 쪽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온도에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요 점을 증가하면 두 개 그 전압을 더하는 건데 즉 다이오드 전압과 다이오드 절밀도 서로 다른 거에 알파 변만큼에 더한 건데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슬롭을 가지고는 다이오드가 더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커버추가 생겨요. 이런 거를 업워드 커버추라고 그러는데 이게 커버추가 생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설계하고 이 Y축이 스케일이 굉장히 적죠. 이 스케일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클 수 있겠죠. 그죠? 그때는 요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 걸 커버처 코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절대값을 줄이기 위한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BGR 설계 제 영상에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동일하게 똑같은 거를 중앙에 다이오드 가지고는데 이 노드는 VP를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VP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VP로 읽으면 요 값은 똑같을 겁니다. VPD 이렇게 읽으면 요 값은 조금 이쪽에서 수치에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도 0.79 0.1792가 되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에러 나는 건 뭐냐면 이 스파이스가 수치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에러 조금씩 아주 적은 게 나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요게 두 개 전류밀도 서로 다른 거고 얘는 다이오드 전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VPD죠. 여기가 노드 전압이 VPD1, VPDM1인데 이 M이 8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죠? 예, 조금 이쪽 아까 그 PMOS로 만든 거 좀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이용해서 BG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만 더 쓰면 된다고 그랬대요. 요게 1.83 여기 계산하면 여기는 1.83이고 11.897이 됩니다. 그러니까 11.897로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버티컬 PNP의 PN 다이오드의 기울기 그 차이의 온도 계수가 요 P못으로 만든 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알파 값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들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니까 여기 구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절대값이 아까는 1.2 얼마였고 여기는 1.12보다 적죠. 그런 이유는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이 마이크로 흘려서도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못으로 만든 게 높았고 이 순수하게 플라스틱 버티컬 PNP의 에미터 베이스의 PN 다이오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컨셉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얘들을 이제 실제 트랜스 레벨로 가려고 그러면 도와야 되죠. 즉 절밀도가 서로 다른 PN 다이오드의 차이를 알파 볼만큼 해서 다이오드 전압에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실제 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컨셉으로 설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면 여기는 OTA를 그냥 볼티지 컨트롤도 볼티지 소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케이던스를 쓰시든 제가 쓰는 LT 스파이스를 쓰시든 이런 심볼이 있습니다. 비별 모델 그대로 썼습니다. 비별 모델 그대로 썼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요 OT의 출력이
요 M3, M4의 게이트 전압에 인가돼서 이 M3, M4의 게이트 소스 전압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한쪽이 그 두 개가 동일하니까 이 전류는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트랜지스터 밑에는 서로 달라요. 이쪽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면 1짜리 썼습니다. 사이즈 5에 1 마이크로 랭스의 위스 10 마이크로짜리를 한 개를 썼는데 왼쪽은 이제 다를 거예요. 이쪽은 8개를 썼습니다. 즉 1대 8로 썼죠? 여기에 1이고 8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압이 피드백, 네가티브 피드백이니까 이펙티블리 이 버추얼 쇼 때문에 이 전압과 이 전압은 같게 됩니다. 요 OT가 그렇게 만들어요. OT에 네가티브 피드백 시킨 것이. 그러면 전류는 똑같으니까 이 전압의 차이가 생기겠죠? 전류밀도 서로 다르니까 이 전압이 적을 거예요. M1의 PN 다이오드 전압이 MT의 PN 다이오드보다 적을 겁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그 차이가 여기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R1분의 델타 VD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게는 PTAT 커런트가 흐르는 겁니다. 그 PTAT 커런트에다가 저항을 곱봐서 출력을 여기가 출력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아까 보면 그 알파 저항 레이쇼가 알파에 있습니다. 알파배만큼 우리 계산한 거 기울기 계산하고 해서 그 미분을 상온에서든 어디서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알파 값입니다. 자, 이렇게 알파 값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동일하게 이 PMOS를 이용한 PN 다이오드 대신에 버티컬 PN 플러스를 만들어도 요 값만 달라요. 즉 다시 말하면 기울기 제로로 하기엔 요 값들만 다릅니다. 여기는 그러면 전류 어떻게 돼요? 여기 2 마이크로 해야 되니까 델타 V가 있으면 2 마이크로니까 이 여기 저항값은 금방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저항들이 다 레이쇼해야 되니까 저항을 같은 타입의 유닛 저항으로 이 저항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세스가 변하든 온도가 변하든 뭐가 변하더라도 그 레이쇼는 변하잖아요. 절대값은 변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뮬레이션 다 들어왔네요. 그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력이 PMOS니까 아까처럼 전압이 1.27 썸씽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그 PMOS를 이용한 PN 다이오드의 전압, 순방향 전압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쪽은요, 그보다 좀 낮다고 그랬습니다. 에휴, 내가 워낙 적으니까 플랫하죠? Y축이. 그러면 얘는 하나 지우겠습니다. PMOS로 만든 거 보관하고 얘를 지울게요. 자, 그리고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Y축은 좀 내려왔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밑에 미니값부터 맥스값까지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도 실제 응용을 쓰다 보면 견딜 수 없으면 얘의 값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커버처 코렉션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PDK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모델링 파라메터하고 거기에 주어지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PN 정션의 특성을 본다고 했어요. 기울기 보고 전류미도 서로 다른 거에 전압의 기울기도 보고 그럼 포지티브 수를 갖고 하나는 네거티브 수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전류 한 브랜치 전류를 어떻게 줄 건지도 주어진 모델링과 디바이스를 가지고 전류를 수입해서 그 어디가 적당한지 플랫한지 그걸 파악해서 그 값을 결정해서 브랜치 전류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BGR은 아주 쉽게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BGR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